예, 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네님, 레몬트님, 네, 기선의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머스만님, 그 다음에 타이밍 절면님 어서 오세요. 네. 트레버스님, 스카이님, 네, 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자 이제 9월 23일 자 수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가 뭐 크게 급등하진 않았지만 일단 하락이 좀 멈추고 그죠? 오늘 이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조금 이제 그 진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방송 그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투매가 지나간 자리에 큰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좀 크게 좀 빠졌죠, 그죠? 크게 빠졌다기보다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오고 이제 시끌벅적하게 좀 이렇게 좀 잠깐 이런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납니다.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도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죠. 일단 뭐 오늘 이런 뭐 미국 주식 있죠?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어제 그 테슬라 정확히 이제 오늘 새벽이었는데 테슬라 뭐 배터리 데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기주 말고 소외주를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선주 있죠? 대선주를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대선주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뭐 이제 홍정욱 씨 관련주, 그 다음에 많았죠, 그죠? 특히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쪽은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소외당했었던 대선 후보들 것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년이죠. 내년 4월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뭐 달수를 뭐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대선주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가 마감한 것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죠. 자, 예, 상승 마스터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저 유튜브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열어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인간지표인데요. 지수가 요 정도 있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느끼는 건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저녁 방송, 이 무료 방송을 잘 안 들어요. 옛날 같으면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지수가 급등하면 저녁 방송 듣는 사람들 수가 줄어듭니다. 왜요? 조정올까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하는데 21선을 깰 때쯤 되면 사람들이 또 많이 듣습니다. 왜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팍팍팍 깨잖아요. 그러면 또 방송을 더 적게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포기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요쯤에서는 방송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정확하게 찍고 돌아서는 자리에서. 왜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뭘 포기했을까요? 아이고 뭐 이거 시장도 안 좋은데 주식해서 되겠어? 그냥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현금을 만들어서 좀 쉬어야지. 요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저녁 방송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뭐 대충 알고 열긴 하지만 딱딱딱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 방송 듣는 인원수가 평소보다 적어요. 현저히 적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1시간 동안 또 이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지표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요달 방송해 보면 사람 수가 상당히 줄어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 다시 방송을 듣냐면 여기쯤 올라오면 방송을 다시 들으러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리죠. 맞죠? 네. 언제나 꾸준하게 방송 들으시고 그죠? 항상 매집하고 또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수익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이제 꽃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비료도 주시고 씨도 뿌리고 그죠? 네. 물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했던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이제 투매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푹 급락을 시켰죠, 그죠? 네, 자 오늘 보세요. 차트 보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배우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의 기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겁니다. 캔들이 뭐냐면 이제 초라고 하죠. 양초를 우리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에서 보이는 이 모양이 그 양초 모양이어서 이제 캔들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바닥에서 나오는 캔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요런 이제 음봉 캔들이 나올 수 있는데 6월 달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8월 달에는 아래 꼬리가 달린 요런 캔들들이 나왔죠. 지금은요. 오늘 요렇게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거든요. 아침에 시초가 그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플러스 1.5% 급등 출발했는데 장중에 급락을 해서 저 밑에까지 갔다 왔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좀 피곤하셨나봐요. 그죠? 네. 왜냐면 마이너스 2.4%까지 갔다 왔는데 고점 대비 저점까지 따지면 총 마이너스 4%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1.5%에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47까지 빠졌으니까 대충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하는 거예요. 시초가 대비 따지면. 지수가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요, 좀 무리해서 매매하신 분들이나 심약하신 분들은 이제 크게 놀랄만한 이제 그런 급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셨겠죠. 저녁 방송을 딱 열어보니까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쵸? 제가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양택님하고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하락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요. 왜요? 저희 방은 단기 매매도 하지만 스윙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보종목들이 사자마자 막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할 때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지수가 투매나고 그러면요 같이 눌려요. 눌렸다가 딱 반등 나오고 세력이 움직이는 순간 또 급등하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손절 같은 거 없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들고 있는다고요. 단기도 하고 스윙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 이상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투매가 나온다고 해서 손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 회원들은 뭐 잘하시니까 제가 걱정 안 하는데 신규 회원들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9월달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수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민감해하지 마시라. 왜?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잠깐 3월달처럼 이런 큰 급락도요 사실 그냥 뭐 이겨내는 게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짧은 투매가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 하시면 특히 스윙이나 중기조 하시는 분들은 좀 들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그죠? 근데 그 동안에 지쳐버려요.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상승 초입에서 털려요. 털린다고요. 왜요? 마음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 신법이죠. 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수가 하락하면 요즘에 방송을 계속 열어서 무방도 계속 열어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무방 때 무슨 얘기 해드려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떤 얘기 해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지수 하락하기 전에. 그죠? 네. 지금 떨어지는 건 조정이 아니라 투매다. 그러니까 곧 끝난다. 자꾸 그런 얘기 해드리죠.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김하늘님도 방송 보면서 꾸준히 버틴다고 하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도 마음이 걱정돼서 이 얘기부터 했는데 자, 빨리 이제 미국 증시랑 이 캔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캔들이 이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감아 올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늘어났죠. 자, 이게 중요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안 했는데 원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맞죠? 주가가 하락하면 원래는요.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동반 하락해야 돼요. 특히 언제요? 조정이 시작될 때 있죠? 뭐 조정이 시작이건 투매건 간에 똑같긴 한데 원래 다시 얘기할게요.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10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잡으시면 돼요. 왜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당연히 하락한다 그랬죠? 네 번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귀에 들어가시라고요. 네. 귀 속에 집어넣어 드리려고 지금 네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더 5번 채우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가끔씩 거래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찬스입니다. 찬스라고요. 잡으시라고요. 자, 이때는 어땠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났죠?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이건 좋은 거라고. 그리고 주가가 딱 20일선 올라타니까 거래가 빵 터지면서 쫙 끌어올려 버리죠. 이게 뭐예요? 유동성이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시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조정이 시작되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제발 조정이 온다는 말에 좀 그만 좀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관론자들, 조정을 외치는 그분들은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6번째 얘기합니다. 네.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증가하죠. 이런 경우는 100번 중에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이때는 기회니까 겁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큰 문제가 없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주식이 확실하다 그러시면 홀딩 하시고, 현금 들고 있다 빨리 주식 사시고, 돈이 없다 빨리 동구해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구할 때도 없고 종목만 잔뜩 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잘라서 빨리 교체하시면 돼요. 자꾸 돈이 없어서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돈 있잖아요. 응?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잘라서 교체라도 하세요. 지금이 종목 교체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맞죠? 네. 이 거래량 하나만 갖고도 좋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차트의 기본인데요. 자, 무방위원들 들어오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끝나는 거는 뭐냐면, 아침부터 끝날, 여기가 시가죠? 여기는 종가고, 네.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계속.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바닥에서 이런 캔들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런 양봉이 나오고 쫙 올라가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음봉을 하나 때리가 음봉을 때렸는데 그 다음날 처음엔 이랬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뭐예요? 이걸 아래 꼬리 달았다고 하죠. 색깔이 이게 파란색으로 끝날 때도 있고 빨간색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무슨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아래 꼬리를 이제 길게 달았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는 역시 긍정적인 거예요. 왜 긍정적인 거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매도세. 매도하는 그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그런데 장중에는 매도세가 나와서 하락을 했지만 끝날 때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즉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하죠.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보통은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어때요? 캔들이, 요런 캔들이 나왔죠. 아랫꼬리가 길잖아요. 이거 뭐예요?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거래량이 많아요. 평상시보다 많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홀딩하시고, 안 되겠다 교체하시고, 모르겠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주식은 어려운 걸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도 편안하게 나실 수 있는 거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잘 끝났죠, 그죠? 네, 제가 원래 잘 아시죠? 원래 지수 분석을 이렇게 길게 안 해드려요. 왜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수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할 줄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데 이 얘기를 뭐 10분, 20분 이상 하면은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종목들이나 테마들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나으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게 나왔으니까요, 그쵸?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지수가 바닥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를 신경을 아예 쓰지를 마세요. 세력이 한두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캔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두 개. 바닥이 어딘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기에서 추가로 한 번 더 흔들던 말던 결국에는 이렇게 감아 올려서 또 갈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매집하고 또 매집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웃게 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지금 노력하세요. 나중에 다 회복한 다음에 이런 데서 주식 사면은 피곤한 거예요, 원래. 항상 여기건 매집을 하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건 여기건 수익이 항상 나요.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기존연들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저희 반 기존연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 실현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 정도에서 만약에 바닥을 찍고 지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준다면 우리 방 회원들은 지체 없이 바로 수익이 날 겁니다. 왜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저녁 방송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수가 얼추 브레이크가 잡을 때가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실제 오늘 아침에 보면 어때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죠? 예, 장상원님 어서오세요. 어제 방송 들으셨죠? 그죠? 자, 보세요. 어제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했던 얘기를 빨리 해볼게요. 어제 했던 얘기니까. 나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출발했거든요. 캔들 하나 보이시죠? 요거요. 요게 7월 말이에요. 7월 말에 뿅 하면서 요게 나오면서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급등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띵틀이라고 보면 돼요. 띵틀.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바로 밑에가 뭐예요? 매물대 아니겠어요? 전 차트를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이 친구부터. 그 밑에가 뭐예요? 요게 띵틀 그 밑에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매물대죠. 무슨 매물대? 지지 하는 매물대죠. 이거를 밟고 점프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중으로 날랐다가 떨어질 때 어디쯤에서 지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선을 연장시키면 여기에서 지지라는 거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도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요 대형주 개별주는요 기술적 분석하면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잘 안 맞아요.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차트가 미국 거하고 좀 달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차트가 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잘 안 맞는다고요. 대형주도 잘 안 맞아요. 대형주가 잘 안 맞는데 코스피 지수가 차트가 잘 맞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기법 있죠?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 기법. 공매도 때문에 상한가 하한가 제도 때문에 그 외에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차트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미국 거는 잘 맞는다 그랬잖아요. 힌트를 계속 드렸는데 여기에서 팅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아주 강력한 매물대 지지하는 자리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믿으실까봐 부연 설명을 더 드렸었죠. 뭐예요? 애플. 요게 어제 설명드렸던 매물대죠. 이게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닿자마자 팅 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이것만 그랬을까요? 아마존을 보시죠. 아마존은 매물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는 이제 8월 달에 7월 말에 조금 요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어디 있냐면 요거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매물대 하단. 왜냐면 그 아마존 여기서 크게 더 올라간 게 없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매물대 밑에까지 왔다가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죠 차트가 위치가. 그죠? 하나 더 볼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은 매물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같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갭. 7월 말에 갭 상승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강력한 매물대겠죠? 여기잖아요. 오자마자 팅 하면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냥 대충 감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미국 주식이 하락하니까 이거 보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외국 주식을 별로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원정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 주식 하락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주식을 던진 거예요.
자,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지식이 많으면, 즉 정보가 많으면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성경 말씀에도 있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주식 투자하실 때 지식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정보만 갖고 있어도 괴롭고 힘든데, 온통 쓰레기 정보, 쓰레기 지식 같은 거 하나도 맞지도 않는 옛날 기법 이런 지식 갖고 어떻게 주식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외국 주식을 차라리 모르는 게 지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떨어지는 거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비율이 있어요. 네, 그랬거든요. 대충 20% 정도 빠질 거라고. 계산해 보실래요? 15에서 20% 사이인데 볼게요. 여기가 300달러거든요. 페이스북이죠.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0달러.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244달러인가 그런데 240달러 정도 잡으면 되죠. 맞잖아요. 20%. 페이스북이 20% 빠졌죠. 그러면 아마존은 얼마예요? 3,555, 3,552. 여기는 대충 2,800까지 갔었네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15에서 20% 정도 빠졌죠? 하락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잖아요. 잠깐 뭐 있어? 애플은 고점이 137달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102? 얼마 빠졌어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20% 정도 빠졌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하면 딱 20%예요. 20% 조금 오버했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15에서 20%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빠진 거예요. 애플은 시초가 감안해서 계산한 거니까. 그죠? 아까 또 하나 뭐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해요. 232달러죠?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대충 197? 196 정도거든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15에서 20% 빠졌죠. 이거라고. 아, 거의 바닥 나왔구나. 근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반등 나올 때쯤에 오랜만에 지수 얘기해드리고 무방에서 해외 주식 얘기해드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별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서 세력이 못됐으면 한 번 더 팠다고 올리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세력이 바로 올리면 빨리 매집하셔야 되고 한 번 꺾었다가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매집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바로 가느냐 한 번 꺾었다 가느냐 그 차이니까. 즉 기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죠. 정상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많이 올라간 것도 몇 개 있지만 많이 못 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새벽 5시 30분 그때쯤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테슬라는 뭐 주가 하락했죠. 근데 뭐 별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 못했는데 정말 중요했으면 했겠죠, 그죠? 근데 무항에서 하려고 하다 안 했어요. 제가 다른 거에 후순위를 밀려서 못한 것도 있지만 왜 얘기 안 했냐면 원래 그래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게 다예요. 그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했죠. 사람들은 뭐 새로운 배터리,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올 거다 막 그런 거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자율주행차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차 테마가 급등했어요. 배터리가 아니고. 근데 약간 좀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긴 한데 서학개미들 놀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마디로 이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개미만 우글거리지. 그래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잔치가 끝나면 개미만 남아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잔치가 끝나면 거기엔 개미만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뭐 또 다른 호재가 나와서 바로 급등하면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오늘 밤이나 내일 밤쯤에 여기서 장대목을 하나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음봉 감옥이 나올 수도 있죠. 음봉 감옥이 뭐예요? 음봉 한두 개 때려놓고 요 안에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징역 6개월에서 한 2년짜리도 있어요. 이게 음봉 감옥이에요. 음봉 한두 개 때려놓고 신고가도 안 나고 여기 이탈도 안 해요. 예, 기본 징역 6개월에서 2년 정도 받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마존을 보여드릴까요? 음봉 감옥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게 오늘 준비한 게 아닌데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아마존이 $2,000를 돌파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이 아마존을 사려고 엄청나게 해외 주식을 막 들어갔었어요. 어디였냐면 세상에. 요즘 해외 주식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저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언니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존이 몇 가지 갔어요. $2,000. 작년 9월달, 10월달 그때거든요. 딱 2년 전이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튼 해외 주식 엄청나게 살아갔어요. 9월달에. 여기 10월달이거든요. 9월달하고 10월달에. 2018년 9월 10월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를. 이때 그랬어요. 왜요? 우리나라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해외 주식으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사람들이 뭘 샀냐면 아마존을 샀어요. 아마존이 실제로 이만큼 급등했었으니까요. 아, 예, 뽀연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음봉 감옥이라고 그랬죠? 음봉 감옥.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음봉을 맞는 거예요. 퍽. 음봉을 맞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음봉 감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죠? 네. 이게 음봉 감옥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더 쉬운데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 2018년 10월달 그때 음봉 맞았죠? 이거거든요. 이게 음봉 맞은 거. 이게 월봉 차트니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징역 2년짜리 음봉 감옥이 이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을 때려버리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가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고가도 안 나고 하락도 안 해요. 징역 2년. 네. 그 뒤에 이제 만기 출소한 거죠. 이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올라타는 거예요.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우리 회원 중에 아마존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뜯어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뜯어말렸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고 그때 그랬다니까요.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재밌습니다. 코스피 볼까요? 2018년도 10월 달이 여기였어요. 바닥을 찍고 있었을 때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못 믿겠다 이렇게 급락하니까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왔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못 믿겠다 그래서 해외 주식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유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들이 모인 곳에는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제 배터리데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요. 개미만 바글바글해요. 네. 그래서 그쪽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좋죠. 기업 좋아요. 거기서 만드는 차도 좋고요. 다 좋은데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그래요.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주가가 무거워져서 하락해버려요.
그런데 개인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주가가 가벼워져서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셔야 되겠어요? 인기주 말고 소외주를 사야 돼요. 소외주. 소외주는요, 일반 개인들 눈에 띄지 않아요. 심지어 일반 전문가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심지어 급등주 검색기에 절대 안 나와요. 왜요? 왜 안 나올까요? 급등주 검색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급등주 검색기는요, 급등하고 있는 게 나온 거야. 아니, 급등한 거. 과거형이죠. 이미 급등한 게 검색되는 게 급등주 검색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급등주 검색기는 앞으로 급등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급등한 거. 네, 그게 검색되는 게 급등주 검색기라고요. 급등할 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경험해 본 걸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급등주 검색기 만든다고 1년 동안 저도 이래저래 해봤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제 그 삼각김밥 그 기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이제 제가 없애버린 게 있어요. 네. 급등주 검색기 그때 여러 개 만들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네. 왜요? 급등할 게 검색이 안 돼요. 과감하게 1년 정도 공들였는데 없애버렸어요. 네.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네. 뭘 사셔야 되느냐? 소외주로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자꾸 2주 전부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3번 찍어보세요.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3번 찍어보세요. 네. 대선주 좋아하시죠? 여기 유튜브 쪽도 다 찍으시고요. 네. 유튜브 한 5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 찍어보세요. 대선주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네. 50명 들어와 있으니까 한 30명은 찍어주셔야죠. 네. 또 별로 안 찍죠, 그죠? 네. 좋아하시죠, 그죠? 오늘은 대선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낮에 우리 현대한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재명 관련주에 많이 물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방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못 하겠는데 무방에서도 여러분들 도움되실 수 있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뭘 보시면 되냐면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만큼 올라간 종목이 여기에서 쉬지도 않고 또 바로 또 이만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쉬지도 않고 이만큼 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요, 이런 대기업은요 쉬었다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쉬지도 않고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자, 근데 대선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에이텍을 보고 얘기할까요? 에이텍이 떠있네요. 자, 에이텍이 여기 상승을 시작한 상한가 있죠? 상한가 기준으로 할까요? 요 자리가 한 14,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3,000원 잡을까? 네, 13,000원 잡죠. 네. 13,000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13,000원 한 500원 정도긴 한데 13,500원 잡을까요? 어디까지 가서? 한 48,000원까지 갔죠? 대충 얼마나 간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3배 이상 갔죠? 그죠? 네. 높게 잡으면은 여기 12,000원도 되니까 한 3배에서 최소한 3배에서 4배 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 4배 갔다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4배 정도.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 파동기를 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대선주 우두머리는요, 어지간하면 4배 정도에서 끝납니다. 구간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4배 정도 올라가면 제가 그래요. 그 정도면 맥시멈이다. 다만 여기에서 상한가 하나 더 나오면 바로 5배가 돼버려요. 5배. 왜냐면 저점 대비, 요기 대비 따지기 때문에 누적 승률로 따지니까 갑자기 한 배 더 붙을 때가 있긴 있어요. 대신에 4배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 상한가 하나 더 올라왔다 그러면 3배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아무튼 4배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맥시멈이라고 해요. 네. 상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 정도면 맥시멈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제 8월 달에 급등을 했죠. 8월 여기 고점이 8월 14일인데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씨가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군요. 정치적인 얘기라서 모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말씀을 길게 드리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미지, 그렇죠? 네, 이미지 정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청와대도 막 싫은 소리 하고. 잘 아시죠? 그죠?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이재명 씨가 무슨 행동, 뭐 말만 한마디 하면 그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분의 이재명 씨라는 분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분의 호감도가 증가했을 거예요. 네. 이재명 씨를 평상시에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으시건, 그죠? 민주당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으시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꾸 그 매스컴에서, 매스미디어에서 자꾸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과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꾸 들려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빠집니다. 그 사람한테 빠져들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빠져들어요. 아무튼 요즘에 이재명 씨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게 눌림목인 줄 알고 또 산 거예요. 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공부 한번 또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눌림목이죠. 이게 여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로 보이겠죠. 잘라놓고 보면 거의 똑같이 보일 겁니다. 눌림목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재명 씨가 보니까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있고, 이낙연 씨랑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졌고 막 그래요. 말하는 거 보니까 왠지 대선으로 갈 것 같아요.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물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물렸어요. 저는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제 지인들, 우리 회원들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지인들 얘기, 제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인들, 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하는 제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관련주를 여기 에이텍, 여기서 에이텍이나 프리엠스나 그런 것들이죠,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전문가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제가 주식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전문가지만 10년 이상 했지만 저는 주식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웃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 전문가는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식 한 3개월, 6개월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재밌게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아무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주 뭐 이거 샀다가 그러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 특징이에요.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언론에 또 씌었구나 또. 그랬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인간지표 얘기할 때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최고의 보조지표는 인간지표라니까요.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이재명 관련주는 앞으로 더 갈 거다. 다만 과열된 거는 사지 말고 저기 밑바닥에 여기에서 아직 안 간 거 있으니까 그거는 사도 괜찮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아는 지인한테. 뭐 샀는데요? 에이텍 갖고 있대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이 얘기 왜 해드릴까요? 경고해줬거든요. 밑에 있는 거 사야 된다고. 종목은 얘기를 안 해주죠. 저는 개인들한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네. 심지어 뭐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종목 얘기를 안 합니다. 주식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런 얘기 여러분들 왜 해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왜요? 인기주거든요. 인기주. 연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슈퍼스타. 자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저는 예를 들면은 영화배우 중에 설경구 씨 있죠? 설경구 씨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분을. 네. 뭐 저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비호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분 나온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얼마 전에. 영화를 딱 보고 나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왜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사람이 좋은 역할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많이 올라간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사고 싶어져요. 사고 싶어지고 예뻐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먹는 음식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다니 이건 대선주니까 얼마나 이재명 씨가 믿음직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왜 많이 샀는 줄 아세요?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죠. 광복절 이후에 눌렸는데 이재명 씨가 2, 3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 잡을 때 그때 아주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그분도 지지율 올라간 걸 재미를 좀 봤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됐기도 했죠. 그죠? 이재명 씨가 그거를 요번에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올라간 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로나가 그 광복절 이후로 터졌을 때 다시 이렇게 딱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얼마나 좋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날라 들어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내후년 대선 때까지 가져가겠다고. 언제요? 내후년.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괜찮다 이거예요. 한 10분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이런 데서 물리지 마시라고요. 한 2년 정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괜찮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 지인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로 2년이 아니라 3개월만 하락해도 안 괜찮을 거다. 난 괜찮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 웃으면서. 내 말 안 믿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3개월만 주가가 하락 안 해도요. 3개월만 옆으로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미치려고 그래요. 괴로워서.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2년 동안 들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괜찮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괜찮은 사람을. 주가가 오히려 조금 올라가도 승질내요. 이거밖에 안 갔다고. 펄펄 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왜 상세하게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렸는 줄 아세요? 자, 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니까 제 방송을 듣고 계시죠? 보세요. 차트에 보조지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평선도 다 지워버렸어요. 왜요? 필요 없으니까. 이거 대선주죠. 대선주를 공략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는 지금 이제 온라인 방송이니까 이거 띄워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뭐 분석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왜 물렸는지 언론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이재명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어떤 재미를 봤으며 3월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재미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연예인하고 이 대선 후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 쭉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차트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선주 다 차트만 보고 하시잖아요. 막연하게 지지율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사실 지지율도 차트거든요. 지지율도 차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매수하거나 선택할 때 또는 매도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차트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 흔해 빠진 동일한 뉴스. 언론사가 수십 개인데 뉴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똑같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멘트도 똑같아요. 누가 써주는 것 같아 진짜. 대선주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죠. 뭐예요? 옛날 기법.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제 맞던 그 옛날 기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먹혔던 기법을 쓰고 계세요. 그게 뭐냐?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옛날에 바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2012년도에도 그렇게 안 갔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안 갔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겠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기법을 쓰실까요? 대선주로 아직 큰 수익을 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달이죠. 그러면 세력들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주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매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한다고요. 4월달에 보궐선거면 1월달부터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를 올리기 3개월 전부터 매집을 해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대선 좀 많이 해봤거든요. 자, 4월달에 선거가 있죠. 3개월 전부터, 빠른 거는 5개월 전부터 급등시키는 것도 있어요. 3개월 전이면 1월달, 5개월 전이면 11월달이겠죠. 빠르면 11월에서 아니면 1월달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급등을 이때 시작한다고. 3개월 전쯤에. 빠르면 5개월 전. 근데 세력이 요거보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기 한 3개월 전부터 매집을 해요. 통상 그래요. 그러면 11월에서 3 빼면 8월달, 1에서 3 빼면 10월달 아니에요? 지금 9월달이고. 벌써 서울시장 관련주 세력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쳐다보고서 가겠지. 2년 동안 들고 있으면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은 어디 있는데요? 뭐 이런 데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갑자기 경기도지사를 때려치고 내년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주가 당분간은 내후년에 있을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면 누가 나올 거고 야당에서는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느냐 안철수 씨가 나오느냐 마느냐 홍정욱 씨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쪽에 이제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씨는 다음 서울시장 선거랑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분의 관련주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응? 이재명 씨가 갑자기 경기도지사 멀쩡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때려치고서 그걸로 가겠냐고요. 그러면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조정을 오랫동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쉽죠? 안 어렵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 있는 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신에 밑바닥에 있는 거 있죠? 밑바닥에 있는 건 지금 사셔도 돼요.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밑바닥에 있는 건 사셔도 돼요. 왜요?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이텍이 급등하겠어요? 응? 자, 이재명 씨한테 호재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주들 급등하기 전에 이재명 씨가 호재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낙연 씨 지지율이 한 25%. 근데 이재명 씨는 한 30%, 40% 나왔어요. 그러면 상한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상한가가 하나 나와야죠. 근데 자, 에이텍이 여기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세력들이 자,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에이텍을 상한가 만들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밑에 거래도 없고 씨말려 있는 거, 그죠? 세력들만 차트 들고 있는 거,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력이면 물린 사람들 구제해 주려고 여기서 상한가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상한가 한 3, 4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디서 하시겠어요? 여기서 하시겠죠. 쉽죠? 그래요. 결론이 뭐예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잘 몰랐어요. 남자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정치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이제 주식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정치를 많이 배웠죠. 어떻게요? 대선주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대선주 하다가 정치를 배웠어요. 정말 대선주 갖고 수익 내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설명하는 게 다르죠? 다르잖아요. 제가 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분석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차트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차트를 막 온갖 보조 지표를 꽂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차트를 다 알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고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차트를 뭐 보기 전에 쭉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왜 홀렸는지, 왜 물렸는지,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재명 씨는 왜 저러는지, 서울시장 선거가 4월달에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건지 쭉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가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물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매 나오면요. 투매 조정이 아니라 투매 나오는 주식은 15%에서 20% 정도 빠지면 얼추 누를 만큼 누른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47,000원이죠. 여기는 30,000원이죠. 얼마 빠졌어요? 17,000원 빠졌네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거의 40% 전후 급락한 거 아니에요? 30에서 40% 아직 안 된 거 같네요. 그죠? 30% 넘게 급락했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조정이에요. 투매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안 빠져요.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조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8월달에 제가 은근히 돌려서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했고.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봤는지 아십니까? 투매와 조정의 차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벌써 9시 4분이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한 5분만 더 할게요. 말 나온 김에 마무리는 져야 되겠어요. 이재명주만 봤는데 이재명주 몇 개 더 볼까요? 에이텍TM 이거는 더 많이 빠지죠? 물론 이제 반등 나올 자리긴 한데 많이 빠졌어요. 고점이 얼마예요? 3만원. 현재는 2만원 깼죠? 얼마 빠진 거야? 30% 넘게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이라니까요.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조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등 나와요. 근데 또 떨어져요. 반등 나와요. 또 떨어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예요? 아마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음봉 감옥이에요. 음봉.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음봉을 하나 갖다 꽂아놨죠? 그래 여기 사이에서 가둬놓고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이재명을 믿기 때문에 2년 동안 가져갈 거야. 괜찮아. 그러신 분들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괜찮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실제로 돌리면 미칩니다. 네. 괜찮은 사람 정말이에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런 거 사지도 않지만 네. 그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주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윤석열 씨. 요즘에 모든 이슈가 추미애 씨한테 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죠. 추미애 씨가 사퇴할 것 같았을 때 약간 올라왔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근데 사퇴를 안 하고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네,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추미애 씨가 사퇴했으면 윤석열 관련주들 상한가 한두 개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사퇴 안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면 말을 더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윤석열 관련주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투에 나오니까 같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선주는 차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정욱 관련주 있죠. KN을 보면 되겠네요. 쭉 하락하고 있죠. 왜요? 홍정욱 씨가 뭐 문제가 생겨서요? 천만에요.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무거워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신용 같은 거 다 분석해보면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여기에서 신용이 사상 최대였어요. 꼭지에서. 뭐예요? 과열이지 뭐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신용이 최대로 증가했을 때 그때 꼭지인 거예요. 과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에 잊혀져 있었던 그죠? 네. 새우글로벌이 누구냐면 이게 홍준표 씨 그 관련주거든요. 네. 이게 소외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기. 나도 대선주인데 그럼 가만히 있다가 쫙 급등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대선주는요. 주가를 요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 해드리려고 했냐면 대선주는 올라갈 때 재료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무슨 호재 필요 없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세월글로벌이 상한가 가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국민의힘이죠 지금. 국민의힘 복당 하는 것도 아니고 복당 기대감 기대감으로 상한가 떠가는 거예요. 유승민 관련주도 급등했죠. 저희도 수익내고 다 팔았는데 똑같아요.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정계 복귀 했다가 아니고 기대감 기대감으로 급등한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못 갔었던 대선주들 중에서 소외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돈이 KNN이나 ATEC이나 ATEC10 같은 인기주에서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보이시죠? 그 돈이 빠져나와서 일로 왔잖아요. 이해되세요? 거기는 급락하고 이쪽은 급등하잖아요. 돈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 하락한다고 자꾸 그렇게 피하실 거예요? 주식을 사셔야죠. 맞죠? 그죠? 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북주나 이런 것들 소외당한 것들 많거든요. 대북주만 그러겠습니까? 네. 대선주들 중에서도 소외당한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널렸습니다. 세이글로벌처럼 조용히 상한가 나올 종목들 널렸다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나올까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게 사실은 좀 더 있었었는데 벌써 9시 10분이네요. 오늘 좀 길게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했던 말씀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투매가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거기에서 큰 수익이 피어나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 끝난 걸 보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까지 코스피군요. 네. 코스닥 쪽을 보셔야 돼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까지 많아졌죠. 이건 뭐예요?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고 투매를 많이 했고 누군가 그걸 싹 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쓸어갔을까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라 그랬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선주들 중에 요즘에 누가 간다고요? 인기주 말고 인기주는 깔아앉고 그 다음에 소외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아까 ATEC이나 뭐 그런 것들은 세력들이 판다기보다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지니까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ATEC이나 ATEC10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벌써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 그걸 여러분들이 눌림목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렇죠? 네. 왜 이재명 관련주가 쉬어야 되는지 아까 얘기해드렸죠. 단순하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씨나 아니면 유승민 씨 같은 관련주도 급등하는데 솔직히 유승민 씨나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저거는 그냥 중간에 그냥 건너가는 틈새 시장 정도, 벼룩 시장 정도고요. 진짜 대선주는 지금 세력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누구 거요?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잠재적 후보 관련주들 그런 거 급등할 거예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네, 요거 힌트 하나 드리고 끝내죠.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흔 거 말고 새 거 좋아합니다. 다시요. 흔 거 말고 새 거 좋아해요. 앞에서 많이 간 거 말고 한 번도 안 간 거 좋아해요.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뭘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대선주도 똑같아요. 네, 힌트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 그죠? 네. 자, 오늘 늦었네요, 그죠? 자, 내일 저녁에도 8시에 또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방송 계속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저희 방에 이제 그 회원가입 문의가 계속 있는데 저희 방은 뭐 간단합니다. 딱 1분 안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은 스윙이랑 단기 병행하는데
스윙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손절가 없습니다. 네, 손절가 없고 직장인들이 이제 회원 수의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손절도 없고요. 스윙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기본 이제 스윙으로 수익 내면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내드립니다. 많이 날 때는 200%짜리, 300%짜리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한 개 아니면 이틀에 한 개,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단기도 똑같습니다. 네. 종목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대신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를 믿고 매집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집을 쭉 해놓으시면 수익이 이제 바로바로 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들이 다 매집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계좌에 분산 투자만 잘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가입하시면 그분 투자 성향에 맞게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유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 강의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투자 성향 파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나하나 우리 방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하시고 또 좋은 종목은 굳이 매도 안 하시고 보유하셔도 되게끔 봐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보유 종목도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방은 되게 편해요. 회원들이 들어오시면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편안하다고. 라이브 방 들어오시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편안하다고.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네. 저하고 이제 방에서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좀 세게 올라와서 내일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방송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아까 대선주 얘기까지 풀어서 해드렸으니까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